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역 사회를 위해 노인복지센터와 요양원, 주간보호시설 등 각종 사회복지시설과 복지 모델을 제공하여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상록수재단 김훈남 이사장님을 스튜디오로 모시고 파워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사회복지법인 상록수재단의 이사장님 우리 계시는데 네. 우선 자기소개도 좀 해주시고 상록수재단을 소개도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상록수재단 대표이사 김훈남입니다. 저희 법인은 1995년도에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상록수재단이고요. 지역을 위해서 한 28년간 지역복지 사업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김훈남 이사장님이 28년 전에 창립하신 거죠? 네, 창립했었습니다. 설립 당시와 지금의 그 변화는 굉장히 큰 거 아닙니까? 엄청나죠. 처음 설립할 때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부터 시작을 했을 때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다가 시대가 변하고 지역에서 내지는 정부에서 사회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 사회복지법인이 정부 정책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어린이집부터 시작했지만 지금은 노인복지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르신들을 위해서 각종 사회복지 네. 모델을 제공하고 있다, 그죠? 네. 네. 또 이름도 상록수재단이니까 사회복지법인 상록수재단. 네. 이러니까 과거에 그 시문의 소설 있잖아요, 상록수. 그렇습니다. 그게 생각납니다. 어떻게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지요? 네,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농촌 개몽 운동으로 인해서 저와 같은 생각을 했다고 봅니다. 남자 주인공 최영신. 네. 그래서 거기처럼 이제 마음 한 곳에 항상 푸근하게 한 자리에서 꿋꿋이 일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처음 시작할 때는 아주 작은 마음이었지만 이름을 그렇게 한번 지어봤었습니다. 네. 자, 그럼 사회복지 그 재단의 상록수 재단은 주로 우리 지역에서 달서구에서 주로 하잖아요. 네네. 어떤 사업이 있는지요? 네, 저희 사회복지법인 상록수재단은 9개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건강한 어르신들을 위한 여가 프로그램을 해서 노인종합복지관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 재가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네. 지금 혼자서 거동하기 어려우신 어르신들을 위한 장교양 사업도 하고 있고 또 그 어르신들보다 더 힘든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서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또 찾아가는 어떤 프로그램도 있겠네요. 네, 그 독거 어르신들 찾아가는 프로그램은 이제 어르신들 맞춤 서비스에 맞춰서 그냥 저희들이 그냥 노인복지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요즘은 어르신들인데 전문화되거나 내지는 맞춰지거나 이런 사업들이 되어야지만 되니까 어르신들에 맞춰져서 직접 생활지원사들이 직접 집으로 방문해서 어르신들이 무엇이 필요한가에 따라 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그렇군요. 사회복지법인 상록수재단을 통해서 네. 9개 기관이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큰 나무 줄기에 가지가 9개 뻗어 있다. 네. 이래 보시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재단이 주로 이제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제 주로 시설인데 어떤 단계별 맞춤형 시설을 할까? 네. 그런 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 사회복지법인 상록수재단은 어르신들에게 패러다임에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네. 됩니다. 건강하실 때는 본인들이 건강을 즐기고 여가를 활용하고 사회에 대한 교육을 받는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다가 기회가 돼서 혼자 계시거나 힘들어질 때는 맞춤 서비스를 또 이용하시면 되고 거기서 조금 더 지나서 경도 인지장애를 겪으시는 경우에는 기억학교라는 서비스가 또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 장교양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등급이 되면 장교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주간보호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일상생활이 어려우시면 요양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네. 아주 이 어르신들의 거기에 맞춰가지고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져 기억학교는 있습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잖아요. 예방적 차원에서도 하고 또
초기 어떤 경도 그런 인지 장애를 겪는 어르신들이 경도 인지 장애 어렵게 얘기하는데 좀 쉽게 하면 치매다 그죠? 치매에 가기 전 어르신들이라고 그렇군요. 보시면 치매 됩니다. 가기 전에. 어르신들. 네. 자 이렇게 해서 맞춤형 이 서비스를 우리 지역에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제공하시는데 이 상록수 재단이 특별한 사업이 있는가요? 그 안에? 네, 저희들 복지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연간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 복지하면 성서에 있는 노인종합복지관과 노인복지관. 월성 네. 은빛 노인종합복지관이 두 개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는 보조금도 지원이 되지만 저희들 법인에서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네. 법인에서 연간 1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인 문제 연구소도 하나 만들어서 지금 어르신들인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게 있는가에 대한 문제 현안들을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고요. 혹시 그 네. 기관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상록수 노인 그 연구소입니다. 네. 그거 언제부터 만들었죠?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는데요? 사실 그 우리가 문제점이 많은데 지금까지는 정부나 구에서 지자체에서 원하는 대로 서비스를 지원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의 문제는 맞춤형 서비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냥 대중적인 걸로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 법인에서는 이제는 노인 문제는 우리가 전문적인 사회복지법인 상록수가 되려면 연구소에서 뭔가 어르신들의 꼭 필요한 맞춤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 이렇게 맞춤 해서 서비스를 얼마나 정말 촘촘하게 네. 빠진 거 없이 또 예. 과거와 달리 새로운 어떤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맞춰서. 하는 거. 네, 네. 아 그럼 사업의 영역이 그런데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은 각 기관에서 일을 하면서 또 연구소에 참여하겠네요. 네, 교수님 몇 분을 제가 모시고. 이제 모시고 계시고 그다음에 저희 법인의 기관장들끼리 모여가지고 네.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연구를 토론도 해야지 되기 하시고. 때문에 네. 그걸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경우 저희들이 이제 연간 어르신들의 긴급 지원비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연구소에서 지원하는 지원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칭을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정확하게 상록수 노인문제연구소. 네. 아, 이렇게 그래서, 연구를 해서 오히려 기관의 자치단체, 대구광역시라든가 네. 달서구라든가 예. 이런데 제공을 해주고 네. 또 거기서 또 검토하도록 하고 필요하면 예산도 지원하고 여기서 서로 거기에 맞춤형으로 어떤 또 들어갈 어떤 수 이 있게. 프로그램을 또 네. 들어가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사실 상록수 기업학교 같은 케이스가 제가 현장에 일을 하다 보니까 그 경증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어서 대구시하고 3년 동안 제가 계속 끊임없이 요구를 해서 네. 사업을 설계하게 되었던 그게 사업입니다. 꼭 필요하다. 그게 네. 있어야 다음에 더 경도되지 않는다. 네, 그죠? 그리고 네. 눈에 보이지 않는 금액, 돈이 엄청나다는 예방적 네. 사업이 꼭 필요하다. 그렇죠. 예, 이미 들어가 보면은 그 참 네, 치유라면 돈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예. 그래서 되기 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네, 네. 꼭 필요한 그런 연구소입니다. 그죠? 맞습니다. 예. 또 저희들 법인에서는 위기 가정을 위한 긴급 지원비도 연간 지원해주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후원 금품을 이제 모아갖고 어르신들인데 나눠주는 연간 1억 원의 이제 취약계층 어르신들인데 네. 물품 지원하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사자들을 위해서 전문적인 이제 교육이나 외부의 이제 전문적인 교육을 받기 위해서 지원해주고 있는 이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 이제 우리 사회에서 얘기해 보면 야, 나는 앞으로 돈 벌면 사회복지 시설을 한번 할란다. 양론도 하고 과원을 한다. 이렇게 큰 소리 치는 분도 가끔 있거든요. 네. 저는 그러면 그런 분들 보고 야, 그럼 후원부터 먼저 좀 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걸 하는 데는 굉장히 훈련이 필요하고 사실은 사회복지의 기술도 필요하거든요. 맞습니다. 우선 처음에는 정신이지만은 네. 예, 복지기관의 어떤 그런 테크니컬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우리 상록수 재단이 정말 이런 특별한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전체 직원들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 직원들은 전체적인 사회복지사와 보육교사와 간호사, 요양보호사, 생활지원사 합쳐서 거의 한 240명 정도가 9개 기관에 240명 네, 저희 정도. 직원들이 네.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정직원은 아니고 단기직도 있겠네요.
계약직은 있기는 한데 거의 정규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정규직이 오래 둘수록 사실은 여러 가지 노하우가 많이 생기니까. 그렇죠. 저희 법인에서는 오래된 서비스도 좋아질 거고. 그렇죠. 전문성도 가지고 있게 되고 이렇게 돼서 네. 네. 직원들에게 뭐 혹시 평소에 덕목이라 할까 어른들을 어떻게 모시라 하는 이사장님의 무슨 어떤 기준이라든가 그런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까? 네, 저희 법인에서는 첫 번째는 그 이용자 최우선의 원칙을 가지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도전과 창의의 정신을 가지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뢰와 존중인데요. 네. 이용자에게 최우선이라는 거는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마음이 기뻐야지 이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시는 분이 기뻐야 된다. 네네. 그렇죠. 네. 즐거워야 된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도전과 창의 정신은 직원들이 무언가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전문가가 될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세 번째는 직원들 간에 서로 신뢰와 존중이 되지 않으면 이 서비스 하는데 굉장히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직원들과 신뢰 존중을 사회복지사부터 시작해서 팀장이나 또 부장이나 네. 관장이나 이렇게 되기까지의 계층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서로 동료 간의 그렇죠. 관계. 네, 맞습니다. 네. 어쨌든 뭐 우리 직원들 240명이 이사장님 딱 나타나면 세 가지가 그 최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예. 교육을 1년에 몇 번이나 시킵니까? 저희들 이제 전문적인 교육은 1년에 2번 있습니다. 상반기와 네. 하반기로 있고요. 상반기에는 전문적인 교육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직원들의 힐링 프로그램으로 어디든지 이제 편하게 본인들이 원하는 곳에 가서 원하는데. 하루 동안 편안하게 쉬었다 올 수 있도록 그렇군요. 프로그램이 정해져 직원이 있습니다. 먼저 번아웃 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스스로가 이제 뭐 이렇게 좋은 서비스를 하려면 그죠? 네. 그렇죠. 내가 편해야 서비스가 좋게 되니까 우리 직원들 일하는 직원들이 일단 마음이 편하고 즐거워야 되고 오는 게 기뻐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법인에서 이렇게 일을 추진하면서 그동안의 어떤 성과랄까 다른 데보다 모델이 다른 복지를 제공했다든가 뭐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까? 저희 재단은 이제 올해로 28년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지역의 환경 변화에 의해서 저희 법인이 성장해 오기도 했지만 저희 재단을 하면서 작년에 21년도에는 가족 친화 기관으로 인정을 받았고요. 네네.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양성평등 기관으로 대구시장상을 또 취득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렇게 이제 양성평등 그런 거는 우리 직원들끼리의 양성평등입니까? 예, 직원들 간의 양성평등, 네. 그다음에 또 직원의 가족들, 부부 간에 뭐 여성들이 많거나 남성들이 많거나 치우치지 않고 요즘은 육아휴직 같은 경우도 저희들 남녀 네. 공동으로 쓸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그렇죠. 예, 직원들이 행복해야 이용자들도 행복해집니다. 맞습니다. 네, 아주 이사장님의 그 기준이 확실합니다. 뭐 그런 게 어쩌면 철학이죠. 네. 저는 가끔 이런 복지 우리 시설이라든가 시설을 많이 운영하시는 이사장님들이 정말 복지사관학교처럼 운영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하시는데 제가 오늘 들어보니까 딱 상록수 재단이 복지사관학교 같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이런 어떤 기관의 일을 추진하면서 평소 성과도 있지만 어려운 점도 많을 것 같아요. 그동안 걸림돌을 할까? 28년 동안에 뭐 어려운 점 없었습니까? 어려운 점 많죠. 현실적으로 우리가 일을 하다가 보면 어려움이 많이 닥치는데요. 그때마다 우리가 때때마다 환경에 맞춰서 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요즘은 이제 요구하는 것들이 보호자들이나 서비스 받는 예전에는 서비스 해주면 굉장히 감사하고 네. 고마운 일이지만 네. 지금은 요구 조건이 너무 많아져서 저희들이 서비스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또 직원들인데 때로는 제가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요즘 얼마 전에도 뭐 크게 문제가 됐지만 선생님들 처우에 대한 얘기를 하듯이 저희들도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인권이나 네. 이런 거에 굉장히 취약하다고 보고 있어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굉장히 직원들인데는 미안한 마음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소비자 중심. 아까 네. 첫 번째가 네, 소비자잖아요. 네. 이용자 중심. 그렇죠. 네. 어. 참고 견뎌야 될 때도 많다, 그죠? 많죠. 그럴 때 이제 이사장님이 직원들을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그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 네. 법인만의 특별한 게 있습니다. 네. 직책에 맞게 직급에 맞는 제가 수당을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고 1년에 한 번씩 또 푹 쉬어 갔다 오라고 휴가도 주고 또 저희들 법인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 조그만 집을 마련해서 또 휴가를 마음껏 가서 편하게 쉬었다가 정말로 힐링하고 네. 와라라고 네. 얘기를 하고 또 추첨을 통해서 뭐 우리가 휴가비도 특별히 지원하고 네. 이런 정책들을 펴고 있습니다. 야, 들어보니까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는 우리 이 직원들은 이 사장님 평소에 하는 얘기하고 오늘 하는 얘기하고 똑같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네, 자신 네.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앞으로 상록수가 지금까지 이제 28년, 근 30년 해왔는데 네. 앞으로 30년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어서 저희 사회복지법인 상록수 재단은 이제 노인 맞춤형 서비스로 전환을 해서 급증하는 노인 인구에 맞추어 가지고 전문적인 노인 복지 사회복지 법인이 되기 네.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노인 연구소의 문제점이나 현안들을 연구해서 앞으로 달서구 관내에서 노인 문제가 생겼다 이러면 상록수 재단을 이용하시면 무엇라도 답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실제 지금 현재 그 달서구 예. 사회복지협의 회장도 맡고 계시죠? 예. 예, 그건 뭔 일 하십니까? 사회복지협의회는 강력협의회가 있고 네. 구군협의회가 있는데 제가 올 8월에 달서구 협의회를 맡게 되었는데요. 네.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약 6천 명 정도 됩니다. 네. 이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어려운 거나 현안 같은 것들을 논의하면서 문제를 풀어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종사자들이 처우가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데 그 처우를 위해서 간하고 계속 노력하고 협조하는 그런 일들을 관하고도 해가고 노력해야 있습니다. 되지만 각 시설의 기관의 기관장이나 또 법인의 이사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도 서로 소통이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기본적인 거는 협의회는 달서구 관내 기관들이 450개 정도 되는 기관들이 네. 다 소속으로 들어와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450개 기관에 6천 명 정도가 네, 네, 근무한다. 맞습니다. 거기서 예. 사회복지협의 또 회장이시니까 임기는 어떻게 3년 동안 하십니까? 네, 3년 동안입니다. 네, 3년 네. 동안 하실 일이 착착 이제 앞으로 진행되겠네요. 네, 열심히 노력해야 되죠. 예. 어쨌든 그거는 이제 우리 기관과 또 이제 복지 거기에 종사자들의 어떤 처우 문제, 복지 네. 문제 네. 이런 걸 가지고 자치단체하고도 서로 잘 협의해야 된다, 그죠? 맞습니다. 이태원 청장하고도 잘 협의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네. 대구시하고도 잘 협의하고. 협의해야 네. 그렇군요. 어떻습니까? 우리 연말이 이렇게 되는데 지역사회 시청자들한테 부탁하실 무슨 말씀 같은 거 없으신죠?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사회복지 현장은 봉사자나 또는 그 후원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으면 단독으로 사실 운영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묵묵히 현장에서 봉사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네. 요즘 뭐 노노케어라는 이야기가 네. 있는데 네. 사실 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고 네. 또 이용하는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서비스, 사람도 있죠. 예, 예. 우리 그 두 개 이제 복지기관이 있는데 하나는 성서 종합사회복지관, 또 하나는 은빛 사회복지관. 예, 예. 네. 이 두 곳에 자원봉사 오시는 분이 얼마나 되시죠? 자원봉사 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거기 자원봉사 오시는 분들을 모시고 아마 관장님이 야외 나들이를 갔다 왔는데 뭐 버스 한 4대 정도가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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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들이 없으면 복지관이 운영 자체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편하지 않게 지역에서 묵묵히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제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인사할 수는 없고 오늘 꼭, 이 기회에 한번 이 하시죠, 뭐. 기회에 네. 너무너무 고맙다는 말씀 꼭 전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이때까지 인사 못 드렸더라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예. 그 고맙습니다. 봉사를 하는 역할은 어떻습니까? 봉사자 오시는 분들의 그 많은 분들의 역할. 각자 파트마다 역할이 다 다른 북글씨 쓸 때 상황입니다. 북글씨 지도도 하고. 지도하시는 분도 있고 노래를 가르치시는 분도 있고 뭐 댄스를 가르치시는 분들도 있고 주방에서 매일 밥을 네. 급식을 도와주시는 분들도 그렇군요. 있고 뭐 이렇게 네. 다양한 파트별로 있습니다. 저도 급식 봉사는 많이 왔습니다. 밥도 잘 풉니다. 네. 잘하고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어쩌면 우리 그 사회복지관이나 노인시설이 그런
그 봉사자가 없다면 보이지 않는 그런 힘이 없다면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죠? 네. 또 그런 분들을 우리 직원들은 또 잘 챙겨야 되고. 그죠? 그렇죠. 네. 예. 뭐 이사장님 보니까 우리 직원 교육이 잘 돼서 그런 문제는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저희들 뭐 기관을 찾으시는 분은 저희들 직원인데 제가 얘기합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말씀하셨듯이 오시는 분들 맨입으로 보내지 말고 물이라도 한 잔 먹여서 보내라고 옛날 어르신들이 말씀하셔서 저희 직원들인데는 오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꼭 잘 대접해드리라고 얘기를 우리 하고 있습니다. 봉사하시는 분들 중에 좋은 케이스 사례가 없습니까? 올해 이렇게 봉사하거나 단기, 장기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 저희 이제 요양원 예를 들자면 그 춤봉사 오시는 분들이 춤봉사, 있습니다. 댄스. 네. 사실 저희 요양원은 어르신들이 누워 있거나 거동이 불편해서 외부에서 오시기는 굉장히 힘드는데 고전무용하시는 팀들이 있습니다. 네. 그분들이 내어 오셔가지고 각설이 타령이나 뭐 고전무용이나 장구춤이나 뭐 이런 걸 쳐주시는데 어르신들인데 트로트 한 곡씩 하시고. 네, 어르신들인데 그만큼 기쁜 게 없습니다. 그렇군요. 서비스는 저희들이 하지만 가끔씩 오시는 그분들을 기다리시고 뭐 이런 상황들이 되니까 그분들인데 진짜 고맙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죠. 네, 예.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라디오라든가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도 복지관에서 운영하십니까? 저희들은 뭐 특별하게 유튜브나 이런 거는 사실은 하지는 않고요. 밴드를 활용해서 보호자들하고 계속 소통하고 있는 입장이고 노인복지관은 이런 뭐 유튜브나 이런 활동들 또 복지관 안에도 작은 스튜디오가 있어서 거기서 어르신들끼리 촬영해서 그것들을 돌아가면서 보기도 하고 네. 또 운동도 같이 맞춰서 하면서 그 유튜브를 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그 상록수 재단에 우리 사회복지법인 한 기관이지만은 또 달서구의 사회복지 종합 우리 전체 협의회 사회복지 협의회의 회장도 맡고 계시고 하는데 대구 지역 전체로 봤을 때 우리 다른 어떤 시도 뭐 경기도라든가 전라도라든가 다른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전체적인 복지 수준은 어떻다고 생각됩니까? 어르신들에 대해서. 대구의 복지 수준은 전국 어디 가도 빠지지 않을 만큼 복지 수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네. 서비스 또한 촘촘하게 많이 좁혀져 있어서 네. 빠짐없이 서비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네. 되어져 있고요. 네. 저희 기관에서 운영하는 기억학교 같은 경우가 전국에 최초의 대구만 있는 사업입니다. 네. 그 경도 인지 장애를 겪는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네. 장교양 등급을 받지도 못하고 집에서 가족들이 모시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네. 그걸 대구시에서 사업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그 어르신들이 낮 동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는 전국 어디 가도 사회복지 수준은 1등 수준이라고 그렇군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정말 어르신들을 끝이 없이만은 제가 다른데 이렇게 가보면 야 대구가 어르신들 잘 모신다. 네. 복지기관의 그 각 이사장들이라든가 기관의 이 관장들의 이런 사람들이 정신들이 좀 똑바로 박혀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예, 그렇게 보면은 우리 지역이 그런 배경이 된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동안 역사적으로? 역사적으로 대구 같은 경우가 사회복지 기관들 종사자들 내지는 대표이사들의 네. 모임이 끈끈하게 이루어지면서 선후보의 관계, 네. 그다음에 교육이라든가 체계가 굉장히 잘 잡혀 있습니다. 네. 타 도시에서 볼 수 없을 만큼 저희들이 그게 잡혀져 있으니까 이 사회복지 기관들이 운영하는 것도 마찬가지, 사회복지 종사자들도 마찬가지, 거기 룰에 맞춰서 굉장히 촘촘한 서비스가 이어지고 만약에 우리 집에 불편한 일이 생겼다, 옆집에 도움을 요청하면 흔쾌히 도와주는 같이 관계망들이 굉장히 좁혀져서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아마 대구가 좀 더 서비스가 좋아지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는 관악 노인종합복지관에 저도 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가면은 이제 직원이 한 6, 70명 되는데 이 직원들하고 이렇게 같은 세미나에 참석해 보면 대구를 굉장히 부러워해요. 네, 그렇죠. 급여 기준도 대구가 결코 서울보다 처지지 않더라고요. 대구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정말 사회적인 어떤 지지 배경 네. 또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의 그 정신력 네. 이런 어떤 활동이 나 이렇게 발전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우리 달서 전체로 봤을 때 445개 기관이 있으니까
우리 기관의 오늘같이 사회복지도 협의 회장님이시니까 한 해를 보내면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사실 코로나 때 사회복지 기관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을 대면해서 서비스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정말 보따리 싸서 가정 방문을 해가면서 서비스를 지원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도 많이 지나왔는데 이 기간에 근무한 직원들이 고생을 사실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마도 여러분들 그 고생한 게 여러분들의 처우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기대도 해봅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 건강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입니다. 김문아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사회복지법인 상록수 재단의 비전과 하는 일, 역할 그런 얘기를 자세히 들었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을 맞아 우리 지역 사회의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또 활동의 장을 마련하는 사회복지법인 상록수 재단 김훈남 이사장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는 사회복지법인 상록수 재단의 다채로운 활동을 기대하면서 여기서 파워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